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더위를 조금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곳에 따라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20mm,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자외선 모두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18도, 포항은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6도, 포항은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강수의 영향으로 더위는 주춤하지만 습도가 조금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며 덥겠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주말까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해 관한 하천 복구 공사가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너무 늦게 시작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어제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이철우 지사는 쉽지 않은 문제라 답답하다며 반성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이 지역구인 서석영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태풍 흰난로 때 범람한 포항 냉천과 칠성천 등의 수해 복구 공사가 최근에야 시작돼 주민 불안과 연쇄 피해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해가 발생한 이듬해 3월 전에는 복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재복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응급복구 바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다음해 3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장마철을 앞둔 지금까지도 수해 하천에는 퇴적토가 그대로 쌓여 있어 언제 또 범람할지 모른다며 퇴적토를 상시적으로 준설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며 반성하고 더 연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늦었습니다만은 이거 절차상이 복잡한 관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왜 연초부터 하지? 5월달 돼야 착공이 됐느냐. 그래서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흰남노 때 범람 위기를 맞는 등 최근 5년 동안 홍수 경보가 4차례나 발령된 만큼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낙동강 홍수 통제소의 관할 구역이지만 강 길이가 63km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등 낙동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강 홍수통제소 신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서 의원은 또 냉천 인근 주거지와 산업단지의 침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항사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고 경상북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주미 대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사태 예측 정보 제공 시점을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확대하고 산사태 관련 재난 문자도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사용하도록 정비합니다. 또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 등 재해 위험이 있는 경사면 4만 8천 건을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연계해 위험지 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 피해지 정보를 전자지도로도 만듭니다. 영덕 강구항 일대의 해상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최근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됩니다. 영덕에는 또 축구 테마파크와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도 잇따라 추진되면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영덕군의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영덕 해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3사 해상공원의 사업 예정지입니다. 바다 위를 가로질러 강구항까지 1.3km 길이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덕군이 민자를 유치했고 2025년 준공되면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케이블카와 그다음에 숙박시설 등등이 유치가 되고 활성화되면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된 영덕군의 국제 축구 테마파크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0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3,800억 원이 투자돼 축구 트레이닝 센터와 400객실 규모의 호텔, 스포츠 재활 치료센터와 함께 8개 면의 축구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3사 해상공원에 대규모 리조트가 건설되는 등 영덕군의 관광 기반 시설이 잇따라 확충되고 있습니다. 축구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3사하고 강구 지역에 우리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영덕이 투자 유치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영덕군이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설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과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 대집행은 통상 1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기 위해 역사문화관광 특례시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선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관련 정책도 별도로 추진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수많은 역사 문화 유적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관광 특례시 지정에 나섰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정부에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입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경주시는 용도지구 변경 권한과 문화재 지구 지정 등 도시관리와 문화관광 분야 권한을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결과 특례협의회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지정 신청에 들어갑니다.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저도 이걸 예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보니까 상위법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복지 정책과 관련해 경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고 전체 인구의 24%가 넘는 노인 복지 분야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시비 22억 원을 들여 전체 경로당에 소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국비든 도비든 어떤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이 아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발굴 내지 지원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 경주에선 5억 원을 목표로 현재 50% 정도 달성했습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해선 시민 의견을 받아 오는 9월쯤 결정하고 답례품을 공급할 추가 업체도 모집합니다. 모인 기부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리고 또 답례품이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또 선호하는 답례품이 더 좋은 답례품이 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편 경주시는 1977년 문을 연 통일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거리 야시장이 오는 8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판매자 3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주중에 손님이 많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판매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조리장과 판매대, 보관 장소 등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 개보수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노하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해외에서 고속도로를 관리 운영해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기술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도시인 알마티에서 열린 고속도로 개통식입니다. 도심을 순환하는 도로로 66km 길입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했는데 공사 시공이 아닌 유지 관리를 맡습니다. 2038년까지 16년 동안 고속도로 운영과 유지 관리, 요금 징수 등을 맡습니다. 계약금은 1,800억 원, 한 해에 100억 원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의 약 4,200km의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Korean Expressway Corporation company helped to us during the construction time how we can prepare for the operation. Then they helped to us too much.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75km 구간 고속도로에 5년간 2천억 원 규모의 운영 관리를 따내는 등 노하우 수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통행료 수납 시스템을 비롯해 재난재해 발생 대응 시스템, 전국 10,000개가 넘는 CCTV 교통관리 시스템 등 선진화된 기술이 해외로부터도 인정받기 시작한 겁니다. 50여 년의 도로 건설 및 관리 노하우는 결코 빠른 시간 안에 습득될 수 없습니다. 도로 터널, 교량 등 시설물 관리, 도로 재난 관리, 요금 징수 시스템, 교통 정보 시스템, 첨단 도로 관리 기술을 해외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에 이어 다른 나라와의 계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의 569km 고속도로 구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의 304km 구간, 이 밖에 케냐,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노하우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도로공사의 첨단 기술 수출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최정우 퇴진 범대위 집회에 포스코 직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시위대가 사람을 묶어 곤장을 치고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인형의 코를 절단하는 행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합리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직원 대의기구 대표도 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도한 시위로 인해 포항에 대한 투자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는 15,285.4km로 전년 대비 약 27.6km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선 조사는 항공기, 드론, 위성 영상 등을 이용해 실시됐으며 전북 김제시의 13km, 강원도 해시의 10.3km의 인공 해안선이 조성돼 길이가 늘었습니다. 해안선은 자연 인공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연안 개발 증가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연안 공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라고 해양조사원은 밝혔습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당시 최후 보루였던 포항의 역사를 알리는 호국 역사문화제가 오는 24일과 2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24일에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을 상영하는 호국 영화제가 열리고 25일에는 기념식과 역사 특강, 호국 음악제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 포항시 제향군인회 청년단은 6.25 전쟁 특별 사진전을, 포항시 제향군인회 여성회는 6.25 전쟁 상기 주먹밥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관리기금 9,5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이나 저지대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 흰남노 때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가 심각하자 지난해 12월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 연말까지 모든 시군의 조례 제정이 완료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인데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의 비와 함께 아침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강풍 예비특보도 발표된 상태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와 자외선 모두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와 안동 18도, 포항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6도, 포항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강수의 영향으로 더위는 주춤하지만 습도가 조금 높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며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차차 저기압의 기온에서 벗어나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도 흐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 고령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고령 28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9도, 문경 17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8도, 문경 2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8도, 영주 1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6도, 영주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7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